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때문이었어요. 진짜 골치 아팠네. 요즘 저런 분들이 많아요.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VIP 코스라니 몇백만 원짜리를 저런 분이 받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괜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 나중에 카드 도용이었다거나 사기였다거나 하면 센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노인분들이 인터넷 잘못 만져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다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그냥 실수하는 노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해요. 나이 드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동정하는 목소리가 더 아팠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병원장이었습니다. 윤정호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 윤정호 박사님이신가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그 노인이 바로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죠. 오늘은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어요.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잠깐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옷은 그냥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20년도 더 된 건데 아직 튼튼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죠. 지하철을 타고 병원까지 오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으로 가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큰 병원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병원 앞에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역시 크다였습니다. 20층은 좋게 될 것 같은 건물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입구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인파에 섞여 천천히 걸어갔죠.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정말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화분들이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병원 속의 영상을 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둘러보니 다들 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처럼 낡은 점퍼를 입은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이런 대형 병원은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러 온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건강검진센터는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같이 탄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별로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2층에 도착해서 건강검진센터 입구를 찾았습니다. 입구 위에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라고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로비 같았어요.
가죽 소파들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커피 머신과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여기에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들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유로운 분위기였죠. 저는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예약 확인하러 왔어요. 제가 말하자 직원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소가 어색해졌달까요? 시선이 제 낡은 점퍼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처음과는 사뭇 다른 톤이었습니다. 윤정호입니다. 생년월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분히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직원분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죠. 잠깐만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행정팀장 김성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미묘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조금은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보호자는 따로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르신 나이가. 팀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나이가 많으니 혼자 오면 안 된다는 뜻이었겠죠. 괜찮습니다. 건강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별 문제 없이 혼자 다닐 수 있거든요. 물론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팀장님이 다시 접수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그런데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조금 복잡한 검진 코스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말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검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옷차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을 수 있으니까요. 팀장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접수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일단 진행해보고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드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번호표 드릴게요.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옷차림도 훨씬 좋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햇빛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별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들이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과연 나쁜 일일까요? 사실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이곳이
제가 몇십 년 전에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병원이라는 점이었어요. 당시에는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번호표를 보니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겠죠. 검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겠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 말이에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접수창구로 다시 걸어갔어요. 아까 그 젊은 여직원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전보다 더 굳어져 있었어요. 윤정우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딱딱했어요. 아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는 듯 했어요. 표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조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예약하신 검진 항목이 좀 특별한 코스네요. 이게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종합정밀검진 프리미엄 코스로 예약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검사는 기업 VIP 전용이라 일반부는 불가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약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했고 확인 메일도 받았어요. 예약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이상했습니다. 예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결제도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고객님, 혹시 예약 확인 메일 가져오셨나요? 직원이 다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의구심이 더 짙어져 있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집에 두고 왔는데요. 컴퓨터로 확인하시면 나올 텐데요. 시스템상으로는 예약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이상해요. 직원이 다시 동료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힐끔힐끔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까 그 행정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성수 팀장이었죠.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팀장님. 이분이 VIP 프리미엄 코스로 예약하셨다고 하시는데 직원이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말이 안 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면서요. 제 낡은 점퍼, 허름한 신발,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유심히 봤어요. 어르신, 이 검진 코스가 좀 비싸거든요. 정말 예약하신 게 맞나요? 팀장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비싼 검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예약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걸까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누가 대신 예약해 주신 건 아니에요? 자제분이라든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이런 예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코스는 보통 기업에서 임원들 검진용으로 단체 예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직원과 다시 무언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예약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혹시 제 실수였나 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시간 오래 걸리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일단 확인 좀 더 해봐야겠어요. 혹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는 말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시스템의 실수가 아니라 제가 실수했다는 듯한 톤이었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저쪽에서 기다리시겠어요? 팀장이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었어요. 마치 저를 격리시키려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그 자리로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 조금은 동정하는 듯한 시선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와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건 없었어요. 분명히 온라인으로 예약했고 결제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거든요. 확인 메일도 받았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제 외모 때문일까요? 낡은 점퍼를 입고 와서 이런 비싼 검진을 받는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 건가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오니까 의심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았어요.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쪽에서는 여전히 팀장과 직원들이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 저쪽을 쳐다보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서대로 검진을 받으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기다리는 동안 벌써 서너 명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거든요. 특히 이곳이 제가 젊었을 때 관련된 일을 했던 병원이라 더 그런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정말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적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외모만 보고도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여전히 난처해 보였습니다. 뭔가 결론이 났나 싶었죠. 어르신, 죄송한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확인이요? 예약 경로라든지 결제 방법이라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팀장의 말에서 여전히 의심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정당하게 예약한 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단순히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예약 확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다리고 있는데 팀장님이 다른 직원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중간 관리자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업무적인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전보다 더 단호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확인 결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 검진 코스는 특별 회원제로 운영되거든요. 일반 개인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팀장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온라인에서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일반인도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약이 됐잖아요. 확인하셨죠? 네, 시스템상으로는 예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예약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함께 온 여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말투가 좀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누군가가 장난으로 예약해 주신 건 아닌가요? 장난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걸 장난으로 하겠어요. 그것도 몇백만 원이나 하는 검진을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예약했어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직원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요? 정말요? 여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팀장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때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대화 내용이 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뭐야, 저 할아버지? 카드 도용인가?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저는 굳이 따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숨길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께 민폐가 아닙니다. 정당한 예약 확인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게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명찰에는 건강검진센터장 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센터장이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예약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팀장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팀장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센터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시면 다른 분들 진행이 늦어집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다른 사람들 진행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약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규정상 이런 경우에는 센터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규정이요? VIP 검진의 경우 신원 확인이 철저해야 하거든요. 보안상 문제도 있고요. 보안상 문제라니요. 저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온 것뿐인데 무슨 보안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 신원 확인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 이틀은 좋기. 하루 이틀이라고요? 단순한 예약 확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때 대기실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도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불편함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센터장이 제게 다시 말했어요. 어르신, 이해해 주세요. 다른 고객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도 고객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라 센터장의 말투가 점점 귀찮다는 듯 해졌습니다. 마치 골치 아픈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지나다니시기 불편해 하시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가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아.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규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센터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병원 운영 규정이에요. 그 운영 규정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규정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건 저희 상부에서 센터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았어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규정은 규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라고요. 그럼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계속 잘못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정당한 절차로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제 목소리에 조금씩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급이라고 하시니 저희는 그냥 규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여직원이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트집을 잡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규정이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차별이 아니라 절차예요. 모든 고객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동일하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신원 확인 받나요? 센터장과 팀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이곳의 평화를 깨뜨리는 방해꾼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만
센터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검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다음에 다시 오라고요? 그럼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는 뜻인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시선들은 호기심 어려 있었고, 어떤 시선들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빨리 사라져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제 자존심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긴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심받고 배제당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실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냥 공허한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센터장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정말 제가 꿈꿔왔던 병원이었을까요? 환자 중심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밝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골치 아팠네. 팀장님 목소리였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인터넷으로 예약할 줄 아시니까 이것저것 신청하시더라고요. 접수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에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 건 좀 심했어요. VIP 코스라니. 맞아요. 몇백만 원짜리 검진을 저런 분이 받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어요. 저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들어야 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카드 도용이었다거나 사기였다거나 하면. 센터장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요즘 노인분들이 인터넷 잘못 만져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직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니요. 저를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운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해요. 나이 드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톤이었지만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도 병원에서 이런 일 있으면 곤란하죠. 다른 고객님들도 불편해하시고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VIP 고객님들은 민감하세요. 이런 일로 분위기 안 좋아지면. 맞아요. 우리 평가에도 영향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이 걱정하는 건 저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제 감정이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서둘러 들어갔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스템 좀 손봐야겠어요. 네, 나이 제한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홀로 좁은 공간에 갇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주름,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 눈에는 정말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층마다 멈출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탔어요.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들, 잘 차려입은 노인분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모두들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동정하는 시선, 무관심한 시선들이 저를 훑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어떤 시선도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로비 한쪽에 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활기차게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역할과 목적을 갖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제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냥 방해가 되는 존재였을까요?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병원 설계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요. 당시에는 정말 희망차게 일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벽을 낮추고 계층이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신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조화된 그런 곳을 꿈꿨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꿈은 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돈과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이로 능력을 평가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슬픈 건 저 자신도 그런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그냥 노인 정도로 취급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비에 있던 다른 노인분이 저쪽에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손자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팔을 부축하고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 없었거든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오전이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때 건강검진센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까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검진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는지 동반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저쪽을 힐끗 보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윤정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73년의 세월이 그냥 문제 일으키는 노인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존경받는 엔지니어였어요. 동료들이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고 후배들이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왔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었고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옷을 입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과거의 성취도, 경험도, 지식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불쌍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감이었을까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노인들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건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로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오늘의 굴욕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를 무시했던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다를 거다. 병원을 나오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벽면에 걸린 명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왜인지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개원 공헌자라는 제목 아래 여러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부자들과 설계 참여자들의 명단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이름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정호. 제 이름이었습니다. 25년 전 이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30대 후반이었던 제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 말이에요. 밤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리고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모든 환자는 동등하다. 그게 제가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었어요. 대기실도 진료실도 모든 공간을 그런 철학으로 설계했습니다. 명판을 가만히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꿈꿨던 병원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평등한 치료를 위해 만든 공간에서 저 자신이 차별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젊었을 때의 저는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과 시스템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병원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한 병원에서 제가 무시당하게 되다니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걸린 곳에서 문제 있는 노인 취급을 받다니요. 그때 설계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렸던 도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려고 몇 번이고 수정했던 기억들,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생생했어요. 특히 건강검진센터 설계할 때가 기억났습니다.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구분하는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명판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을까? 평생을 걸쳐 이룬 모든 성취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제가 믿었던 가치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병원을 믿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과거에 저는 정말로 이곳을 믿었거든요. 의료진들도 환자들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환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명판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는 병원 밖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경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날씨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몇 발자국 걸었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어요. 앞장서서 오는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뒤따라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이 허둥지둥 따라오고 있었죠. 가장 앞서 오는 남성을 보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곧 기억났어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장이었어요. 병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병원장이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또 다른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병원장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보더니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봤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직원들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훨씬 정중했습니다. 윤정호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마치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윤정호 박사님이신가요? 박사님이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의심스러운 노인 취급하더니 갑자기 박사님이라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병원장이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병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따라온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팀장과 직원들, 그리고 다른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윤정우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병원에서 나오던 환자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 병원 건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해주셨는지 병원장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설계부터 기부까지 저희 병원이 오늘날 있을 수 있었던 건 박사님 덕분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 팀장과 접수 직원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실수를 병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몰라서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이 뒤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여기 와서 설명해. 건강검진센터 팀장이 어색하게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게 박사님께서 검진 예약을 하셨는데 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가 확인 절차에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의심했어요. 예약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카드 도용일 수도 있다고 했죠. 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 앞에서 저를 문제 있는 노인 취급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병원장이 팀장을 노려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박사님이신 줄 몰라서라고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박사님이었구나. 아까 뭔가 문제 있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무시했나 봐. 사람들의 시선이 직원들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비난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접수 직원도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그 직원이요. 박사님, 정말 송죄합니다. 병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때 센터장도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박사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센터장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 감독을 못해서 당신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센터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문제 있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센터장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지나가던 의료진들까지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병원장님이 저렇게 사과하시네. 뭔가 큰 인물이신 것 같은데.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병원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윤정우 박사님이십니다.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병원 건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에요. 의료 시스템 설계와 막대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을 직원들이 이건 정말 큰일이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시선으로 변했어요. 건강검진센터 직원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복수나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사과는 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박사님, 그럼 검진은?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환자분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등이니까요. 병원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병원장과 직원들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배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걸어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병원장은 무겁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위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병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마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병원장입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미 사과받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병원장의 목소리에 간곡함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로요?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진도 최고의 서비스로 받으시도록.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검진을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그냥 받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처벌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갔어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병원 입구에서 병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원장, 부원장, 그리고 주요 부서장들이 함께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병원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볍게 인사했어요. 원장실에서 이야기하시죠. 병원장이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원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큰 창문을 통해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병원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병원장이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는 정말 송주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표정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사님, 어제 일로 해당 직원들을 전부 징계 조치했습니다. 어떤 징계요? 건강검진센터 팀장은 감봉 3개월, 접수 직원은 감봉 1개월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병원의 문화 자체가 문제예요.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는 문화 말입니다. 저는 어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VIP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는 시스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관행,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병원장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설계할 때의 철학을 기억하세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환자는 평등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많은 환자는 VIP로, 가난한 환자는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선 검진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후원 철회 통보서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사님, 그건 연간 후원금 전액을 중단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해오던 후원금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감사요? 환자 차별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거예요.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하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한 일이 심하지 않다는 건가요? 병원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 개인의 모욕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어제 대기실에서 본 일들을 떠올렸어요. 저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사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병원장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후원금이 중단되면 병원 운영이. 그럼 바꾸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으로 만드세요. 병원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VIP 시스템을 없애세요. 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하지만 수익성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의 존엄성입니다. 병원장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둘째, 직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세요. 어떻게요? 서비스 기법이 아니라 인간 존중 교육을 해야 해요. 저는 어제 직원들의 태도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고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도록 교육하세요. 병원장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평가 시스템도 바꿔야 해요. 평가 시스템이요? 수익 위주가 아니라 환자 만족도 중심으로 바꾸세요.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이 돈이 아니라 환자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장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저는 이해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의지는 지금 당장 보여야 해요. 어떻게요? 우선 어제 일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발표하세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계획도 공개하세요. 병원장이 당황했어요. 공개 사과요? 네, 투명하게 알려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요. 병원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공개 사과는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 그렇게 하면 병원 평판보다 중요한 게 신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병원장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최종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때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후원 재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변화시키겠습니다. 병원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지날 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보다는 모든 환자가 똑같이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바랐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굴욕감이 해소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변화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햇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날씨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새롭게 후원하기로 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개소식장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큰 현수막도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있었거든요. 의료센터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센터 건립에 큰 도움을 주신 윤정우 박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나이 든 어르신들, 젊은 부모들, 아이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곳이 모든 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말을 했어요. 나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개소식을 마치고 의료센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대기실도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이든 똑같이 대우해드려요.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일이 있었던 병원이요. 잠깐 차를 세우고 바라봤어요.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환자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차별 관련 민원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건강검진센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예 VIP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접수 과정도 훨씬 친절하고 공정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겠죠.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일이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만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 의료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환자 권익보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는 노인 인권 관련 강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시당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강연 후에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박사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어요. 그때의 일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감사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모욕감과 분노가 컸죠.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요즘 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가끔 들르고 젊은 의료진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적적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의료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